이번에 전임 국무위원들은 다 바뀌었고, 지금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는데, 전에 인사말 하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전에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여기서 가면서 할까요? 네, 제 기준으로 누구부터 할까요? 전에 안 하신 분. 해양수산부 장관님부터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서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서 한반도 남단 불경 지역에 새로운 수도권, 저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새로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돌아가면서 하시죠. 누구 다음에 안 하신 분? 다음 통일부 장관님. 네. 네, 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임한 국무위원 한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2번 국무회의 했는데 그때 발언량이 많았다.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중소.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요거는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네. 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요약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 수는 137분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온열 질환 더하기 질식사고가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상수도에서도 지금 질식사고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인 분석입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꼭 준비 안 했던 부처라도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주간에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책을 본 일인데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년노동의 잔혹함을 풍자한 책이었어요. 그 노동법이 생겨난 이유가 이러다가 노동자들이 다 전멸을 해가지고 일 시킬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 밤에는 여성들 아이들은 노동시키지 말자. 또는 13살 이하는 쓰지 말자. 키우자.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예, 공장법의 시초입니다. 네. 하여튼 그 노동법들이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져 놨잖아요. 그죠? 네. 추락 방지 시설이니 온갖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호흡을 다 해야 된다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안 지킨 이유는 돈 드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 드니까. 네.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꼈는데 보험 원리상 비용이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대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아, 저는 매주 나갑니다.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은 안전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 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네.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문명 국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잠깐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영국에 제정됐던 기업살인법이라서 법인에 대한 제재를 그러긴 한데 이게 저는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자꾸 문제 제기하던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해요. 네네.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그 실질적 경영주, 그러니까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하고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익은 예를 들면 회장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최대로 해야 사장이 책임지는. 네네. 사장은 실제로 고용인데.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형사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재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벌배상.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네. 뭐 한 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자료에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바로 생각했나? 아니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까. 이익과 손실, 자본주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처들이 좀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의논을 마저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건 최대한 좀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시죠.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처 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국무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업무 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에 대한 추진 계획 및 공공기관별 업무 보고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계기로 시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은 총 182건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리실에서 이행 상황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경제질서 확립, 공공기관 혁신,
전략적 ODA 강화, 기술 탈취 근절 등이 있습니다. 경제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외화 반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AI 집회 판독 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관세청에서 출구편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 검사 체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해 철도 공기업 운영 통합, LH 개혁 방안 발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략적 ODA는 물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제반 대책들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제재 강화를 지시하셨고, 이에 대해 중기부에서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위해 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 분야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필수 의료 정상화, 관광 활성화, 노동 권익 보호, 국민 주거 안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해남 태양광 착공 등 공공주도 태양광을 확대하고 해외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대미 투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과 수출 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리실에서도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계기로 종합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운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어보고 자기 업무보고 시 보다 포괄적이고 효능감 있는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게 정부 예산이 지금 740조 정도인데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게 947조니까 정부 예산보다 한 200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나눠져 있고 지휘감독 체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정말 대책 없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기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공직사회는 지휘 책임이 중요한데 각 부처청의 그 소속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각 부처청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각 산하기관들을 이렇게 직접 한번 보고 얘기하겠지만 원래는 그 부처청이 다 책임을 지고 저는 부처청만 관할을 지휘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너무 이게 따로 놀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청에서도 이게 본인의 중요한 업무 소관이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각 그 소속 산하기관들 또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그 관리하는 인력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담당도 있고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지금처럼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은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6개월 후에 한번 다시 잘 챙겨볼 테고 그건 총리실에서요. 그거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니까 좀 평소에 좀 관리를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주기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KGX 범정부 추진단 운영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 대전환 KGX 범정부 추진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 대전환에 있어서 이 녹색 대전환, 그린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KGX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관 다 모여서 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은 이미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마련하였고 11월, 12월에는 산업계와 릴레이를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5년도 저희들은 그 NDC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성을 넘어서서 GX 대전환을 통한 진짜 미래 사회에 대한민국이 주도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국가사회 전 부분에 있어서 녹색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리드까지 또 통체적으로 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햇빛 소득 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해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 기술 혁신, 그린 혁신, 그리고 원료 전환, 그리고 청정 전력 등 설비 공정 분야를 포함한 대전환을 이룩하고, 그리고 산업의 탈산소를 위한 수요 전환까지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차, 수소차 대전환은 물론이고 대형차의 어떤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는 열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문제라든지 단열, 그다음 외장까지 포함하는 부분, 그리고 히터 펌프를 대폭 보급해서 수송 건물 분야의 탄소 전환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총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인력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분야에서도 10년간 대규모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도 녹색금융, 전환금융, 투자펀드 등 투자를 대폭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프라도 해상풍력 인프라, 전력망 등 KGX 추진을 위한 대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이걸 산업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금년에 7천억 불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 탄소 대전환이 수출의 주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단 운영 방향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 부처, 관련 부처가 표해 보시는 것처럼 청단위, 그 다음에 처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의체도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해서 전 민간 협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또 누구나 원한다면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작업반도 마련해서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계 간담회 정도 지속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KGX 기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죠. 없나 본데요? 너무 잘 보고 가셔가지고. 잘못이 이의를 제기할 정도의 여백을 남겨주고 가시죠.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